반갑습니다. 무량투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의사소통 불능사회. 대한민국 의사소통 불능사회. 마스크 때문에. 물론 저는 마스크의 의료적 혜택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비말을 방지하는 거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마스크가 정치에 끼친 영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요, 논문을 몇 개 또는 기사를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2017년도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눈빛, 표정에 감동을 받는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면 인간관계 형성은 물론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아기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한 아이가 정신건강은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논문 제목인데요. 영아의 기질, 어머니 자녀 간 애착,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이런 논문 제목이네요. 2014년 유아교육학회네요. 논문에 따르면 어머니에게 안정적으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영아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요구 행동의 시도와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수행한다. 표정 같은 거겠죠. 말보다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오늘 주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되면 본인의 정신, 육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이해와 배려가 가능해져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문 소개해 드릴게요. 강준 고려대 학제간 정서신경과학 연구실 연구원은 보고된 연구, 좀 약간 지루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이 부분은. 보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언어적 정서 표현에 뛰어난 영업사원이 더 높은 성과를 얻는다. 표정 같은 거죠. 비언어적 정서 표현, 주로 표정입니다. 비언어적 정서 표현을 더 정확히 지각하는 관리자가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료 현장에서도 비언어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거죠.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입증한 사람은 브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이 사람인데요. 2011년도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때 추모 연설 도중 9살 희생자 소녀를 언급하다 울음을 애써 참느라 51초간 눈을 깜빡이는 듯 침묵했다. 이 연설로 그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바마가 말로 감동시킨 게 아니라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것, 눈물을 좀 흘리는 것, 이것으로 감동시켰다는 거죠. 이영랑 한국 이미지 리더십 대표는 미국 사회학자 엘버트 메리베인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 의사소통 시 언어적 요소는 7%, 비언어적 요소는 93%, 뭐 거의 대부분이네요. 언어는 7%밖에 차지 안 하는데, 하기야 웅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말 아무리 잘해도 표정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말의 내용보다 그 내용에 맞는 표정, 예, 어조, 말하자면 말의 목라지 이런 거죠.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게 주제예요.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못 느끼셨나요? 처음에 추미애, 문재인, 윤석열이 다 같은 편이잖아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처음에. 초기에 그냥 그랬잖아요. 그냥 윤석열은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고요. 정당성을 주는 수사, 우리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조국 구속 안 됐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가지고 문재인 추미애과 그 다음에 윤석열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죠. 요즘은 누가 봐도 싸우고 있는 것 같잖아요. 처음에 싸우는 척하다가 이제 싸우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그게 주목하는 겁니다. 물론 제일 큰 원인은 보수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보수가 막 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저끼리 싸우는 거.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보수가 무너지고 좌파들이 이제 저끼리 싸우는 거죠, 이제. 예. 마치 호랑이가 없으면 사슴끼리 싸우는 거 똑같은 거죠. 저네끼리 이제 밥그릇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안전하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죠. 보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정답이죠. 예, 원래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문재인과 윤석열은 처음부터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지명한 거잖아요. 부하직은 비슷한 거잖아요. 서로가 이권 투쟁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서로가 착착착 잘 나가는 것 같았잖아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이 윤석열을 임명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콤비가 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수사라든지 라임 수사라든지 옵티머스 이런 것들 사실 특검으로 가야 될 대형 사고였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니까 특검을 안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특검을 가야 될 건데 윤석열이가 막 하는 척 하니까. 특검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이거 다 옛날 같으면 다 특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전, 그 다음, 라임 옵티머스, 그죠? 근데 윤석열이 잘 막아줬잖아요. 윤석열이 살살 아주 관리를 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한 척 하면서 이렇게. 사실 덮어버릴 것 같았어요. 제 느낌으로는. 오거돈도 최근에 이제 그 구속영장 발부했잖아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조용하다 몇 개월째. 오거돈, 부산 오거돈 시장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요즘 진짜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추미애 팀과 말하자면 문재인 팀과 윤석열 팀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좌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태세 전환을 했을까? 왜 두 사람이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상. 오늘 제 논점 주제가 그겁니다. 인류사에 보면요. 큰 전쟁도 사소한 오해라든지, 그 다음 인간사의 대사건도 아주 사소한 곡해, 오해, 삐짐이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표정 관리 좀 잘못했다. 눈빛이 좀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전쟁이 나잖아요.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말을 하고 정견을 발표하고 청문을 할 때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97%를, 94%입니까? 그 90%를 버리는 거죠. 왜냐면 표정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표정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 오해라는 건 주로 적대관계의 오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한 7%만 나타내고요. 풍부한 얼굴 표정이 사실상 그 사람의 90% 이상이잖아요. 근데 요즘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의사전달, 즉 커뮤니케이션, 토킹 이치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아도 정치 세계라는 것이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라고 우리 말하지 않나요? 물론 의리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표정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적대관계가 없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말보다는 살짝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적대관계에 난 당신을 잡아먹을 의도가 없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적대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특히 정치 쪽에서. 마스크를, 안 그래도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인데, 예를 들자면, 그러다 마스크를 착용해갖고 사람의 표정을 뺏어가 버리니까 서로 간의 화해의 미소, 따뜻한 표정을 전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제 주제. 문재인, 윤석열도 처음부터 그렇게 적대적이 되려고 계획한 게 아니라고요. 틀림없다니까. 처음에 우호적이었다니까요. 표정 따뜻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다 같은 인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셔야 됩니다. 옛날 일을. 누가 봐도 윤석열은 비열하고 야비한 자입니다. 우리 우파 보수 인사를 한 150명을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윤석열이가. 그 정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윤석열? 그 사람이 과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최악질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비열한 자입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을 구속시키는 건 아예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할머니 보세요. 아직 구속돼 있잖아요. 그 다음 박근혜 무거나 태블릿 사건 조작도 윤석열이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변희재에 하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럽니다.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다 같은 패거리들이라고요.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서로 각질인데. 그런데 왜 싸울까요? 그 말했잖아요. 첫 번째 보수가 괴멸됐다. 두 번째 밥그릇 싸움이다. 맞아요. 거기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스크 때문에 그렇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마스크가 한국의 정치 생태를 바꿔놓았고 이것이 정말 신기하게도 우익에게는 유리하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쁜 놈끼리 서로 치고 싸우니까. 그 나쁜 놈끼리 치고 싸워서 힘을 빼면 좋잖아요. 그럼 또 보수가 승리할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윤석열 화이팅 하는 사람들도 뭐 괜찮아요. 윤석열이 좀 커져야지 문재인하고 또 제대로 붙으니까. 물론 당연히 윤석열은 토사구팽 당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일 없을 겁니다.